공포에 휩쓸리면 돈을 잃습니다. 상승장이 오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락장이 오면 이거 폭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 때문에 손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승장 때 급하게 따라 샀다가 고점에서 물리거나 하락장 때 불안해서 손절했더니 다시 반등을 한다라든지, 이 모든 것이 포모와 퍼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모와 퍼드에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감정을 다스리는 매매 방법, 그리고 냉철한 투자자가 되는 마인드셋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모라고 부르는데 요즘 부쩍이나마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바로 상승장의 공포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상승장에서 나만 수익을 목내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상승장에서는 통계학적으로 투자자들의 50% 정도가 수익을 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승장보다도 더 심한 거는 횡보, 박스장에서는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이 20%가 되지 않는데, 이때 보통 급등주, 테마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갔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왜냐면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에이 그거 설마 올라가겠어 라는 처음에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따라 사진 않습니다.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종목에서 누군가가 수익 봤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야 나도 샀는데 그거 더 올라갈 것 같아, 20만 원 갈 것 같아, 50만 원 갈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면 나의 기준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종목을 나도 모르게 지금 사야 될까? 더 오를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냉정한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포모 현상입니다. 그래서 쫓아가게 되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죠. 다른 표현으로는 FU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FUD라는 표현은 Fear, Uncertainty, Doubt 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하락장의 공포입니다. 하락장에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지면 희한하게도 모든 언론사에서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게 되고, 마치 증시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감이 많이 증폭돼 버립니다. 그리고 뉴스나 SNS 이런 부정적인 정보가 쏟아질 때 당연히 내 마음이 중심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 흔들림에 따라서 패닉셀, 바로 투매를 던지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꼭 희한하게 이럴 때 증시가 반등을 하거나 주가가 반등을 해버리면 좌절을 겪게 되죠.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2024년 12월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계엄령 사태라는 게 발생을 했고 증시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증시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커졌지만, 그 다음날 증시가 바로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는 던졌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기만 했을 거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매수를 했을 건데, 이 중에서 던진 사람들, 바로 공포에 매도를 하는 패닉셀이고, 매도를 하고 났더니 상승을 하던데 쌤 제가 매도만 하면은 꼭 상승을 해요 라고 이런 좌절을 겪게 되고 계속적인 악순환을 겪게 되면서 야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이거 나 진짜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 주식에 대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이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모에 대한 실수는 결국은 급등주를 따라잡는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처음에 사는 것이 아니죠. 급등 전에 산다라면 정말 그 사람은 잘하는 거지만 급등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고, 주변에서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야 의심이 가겠지만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뒤늦게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손절매를 못하죠. 보통 손절매를 못하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떨어졌길래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버텨봅니다. 버티면서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뭘 하죠? 이 기업 뭐가 문제 있나?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TV 방송에 나가면 이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매수를 했더니 고점이었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나서야 이 종목 왜 떨어지는 걸까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이 종목이 뭔지는 몰랐고 차트가 이뻐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던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본인의 투자 기준이 다른 식으로 좀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샀으면 차트로 투자 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의 가치로 보고 샀으면 회사의 가치로서 판단하고 손절매를 할 건지 보유를 할 건지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 매수를 한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뒤늦게 결국 매도를 못하고 물리다가 나중에서야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심리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국의 에코프로 BM, 그야말로 2023년에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났고요. 특히나 유튜브, TV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좋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실 2023년 1월달 경쯤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30만 원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이쯤 되면 떨어지겠지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던 가운데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35만 원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 갈 거야, 100만 원 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브나 잘못된 이런 SNS를 통해서 기대감들이 자꾸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아래에서 샀던 사람들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도 다시 또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이 여기 주가가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만 또 올라가네, 야 이거 이때도 못 사갖고 내가 서운했고 속상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겠다, 야 지금이라도 사자 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더구나 요때 매도했다가 짧게 판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면서, 야 가만 보니까 그래, 전기차는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양극재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탑티어 회사야. 그래,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하는 기업이 없을 텐데 에코프로 BM이 삼성전자보다도 더 잘 나갈 것 같아, 이런 허구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50만 원, 100만 원까지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 일찍 팔았던 사람들은 뒤늦게 진입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건 뭡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증권사에서 신용을 땡겨 쓴다라든지, 또는 미수를 땡겨 쓰거나 스탁론을 써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면서 야 더 태워야겠다, 48만 원 간 거 보니 50만 원 가겠는데, 야 50만 원 넘었어, 이거는 100만 원 갈 자리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이번 기회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빚내서 투자를 하지만 결국 단기 변동성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자동으로 청산을 당하거나, 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쓴 거를 버텨봅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야 요거 조정 나왔으니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지만 결국은 계속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손실폭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포모 현상의 대표적인 큰 실수라고 보면 됩니다. 고점 종목을 잘못 사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손실이 무작위적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퍼드로 인한 실수는 바로 패닉셀로 인한 매도입니다. 패닉셀 후에 매도를 했더니만 반등을 해서 안 팔았어야 됐는데 라고 항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급락장의 공포에 휩쓸려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하고 나면 또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후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막상 올라가고 나면 재진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멘붕 현상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것도 예시를 하나 보면은 대표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코스피 증시를 하나 잠깐 살펴보면 바로 2020년에 벌어진 현상이 그런 현상일 것 같아요. 자,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9년에 잘 올라가던 증시가 2020년 들어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며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증시가 2200포인트와 2250포인트의 언저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증시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이때 당시에 경제방송들에서 공포감들을 더 조성했고 코스피가 1000포인트 갈 거다, 5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하루에 20%, 15%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매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SNS나 경제방송을 통해서 증시가 더 떨어진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뒤늦게 야 이거 잘못 버티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고 손절매들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경제방송 중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는 곳을 출연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종목 상담들을 그때 받기도 했고 시청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3월 중순에 손절매들을 하고 인버스를 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손절하고 났더니 불과 한 2, 3일 만에 증시가 반등을 했고 반등이 짧게 반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강한 추세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3월 중순에 종목들을 손절하고 모든 종목을 올 청산한 다음에 인버스를 샀던 사람들이 증시가 반등할 때도 야 이거 반등했다가 또 떨어질 거야 하고 그냥 냅뒀다가 실제로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 뭐야 어떡하지? 인버스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인버스 매도하고 지금이라도 종목 사야 되나? 어떻게? 에이 아니야 가만 보니까 이렇게 올랐으니까 또 60일 이동평균선 저항 맞았으니 여기 또 떨어지겠지 하고 진입을 하지 못하고 멘붕 상태로 있다가 4월 5월, 6월 달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제로 당시 202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50%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진입을 못하고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재진입을 못하고 관망만 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퍼드에 의한 큰 대표적인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은 케이스가 HLB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HLB라는 종목이 장중에 개장하자마자 21%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의 이유가 뭐냐? 실제로 공식적인 언론 보도는 없었는데 주변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오늘 HLB가 잘못된 것 같다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소문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서 HLB의 공식적인 발표에서 FDA 결정이 임박하면서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 신약 승인일이 다가올수록 루머가 더 기승부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악성 루머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공지사항을 발표를 했고 급락했던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급락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했을까요? 큰일 났다. 야, 제약바이오 또 박살나는구나. 빨리 손절매 해야 되겠구나 라고 분명히 손절매 대응했을 거고 손절매를 했더니만 아랫꼬리가 쫙 달리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누구나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실전 투자를 할 때는 간혹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바로바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 급락하는 종목을 갑작스럽게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절매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재진입을 못하고 멘붕 오게 된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퍼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상승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락 나올 거야 라고 하다가 반등하면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 앞서 인버스를 샀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의 하락 배팅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작년에 2024년에 증시가 하락을 좀 길게 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과 실망감을 줬던 건 사실이지만 인버스를 잘못 사서 저는 오히려 수익을 보는 사람들보다
손실을 봤던 사람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 베팅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워드와 포모에 대한 정의와 대표적인 실수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포모에 대한 극복은 급등주에 대한 진입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종목인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종목인지, 주가는 상승하되 거래량은 죽어가는 종목인지. 거래량이 죽어간다라면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면 그 상승은 더 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급등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승한 종목에서도 거래량이 충분히 있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필요하며, 상승 종목을 무조건 쫓아가기보다는 상승 종목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내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진입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두고요. 자, 두 번째는 항상 무조건 일괄 매수, 일괄 매도가 아니라 주식을 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항상 고려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급등주를 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여러분들 일괄 매수했다간 손실이 커집니다. 하지만 급등주를 샀다가 분할 매수로 진입하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일정 부분 지지가 나온다라면 2차 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깨져버리면 분할 매수한 거를 빠르게 청산함으로써 손실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도 역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3% 먹고 매도한다. 잘 못하죠. 내가 매수했으면 더 크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크게 올라가기를 바라다가 거기서 매도를 못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에코프로 BM이 분명히 최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없죠.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샀는데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하락 전환됐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목표 수익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먹고 내가 끊을 것이냐, 10% 먹고 끊을 것이냐, 아니면 캔들을 가지고 상승봉이 나오다가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라면 나는 무조건 매도할 거야 라는 정확한 설정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모 극복하는 방법의 예시 종목으로 하나 더 본다면 대표적으로 오늘 JYP라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랜 시간 하락 추세였던 종목인데 2024년 11월 달부터 어느 순간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5만원에서 그래도 8만원까지 올라갔으니 꽤나 상승을 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요 상승할 때는 분명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진입을 잘 못하죠. 그래서 눌림목을 찾아내려고 하죠. 눌림목을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한 눌림목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또는 이 눌림목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눌림목에서는 자신이 없었다가 상승하길래 주가가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고 뒤쫓아가면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포모에 의한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포모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거래량이라고 했죠. 거래량인데 요 국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상승 국면에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약하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캔들의 크기들도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는 주가의 힘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언젠가는 꺾일 수 있겠구나라는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시가가 갭상승한 다음에 소멸 갭으로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봉이 나옴으로써 단기 고점을 찍어버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런 자리가 바로 포모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꼭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구간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매를 못한다라든지 또는 고점 매수해서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버텨야 되나? 그래도 일정 부분 떨어졌다가 반등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갖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포모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FUD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증시가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하고 종목들이 하락하면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간혹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주관적인 이 혼란이 오긴 또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다시 종목 차트를 보시는 겁니다. 종목 차트를 보면 주가는 막 떨어지는 가운데 전저점을 지킨다라든지 또는 하락했지만 장중에 아랫꼬리를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지지 구간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지지 구간을 지킨다라면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이런 구간들 이후에 또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손절매를 급하게 하기보다는 지지 후에 반등해서 나는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 또는 지지 후에 반등을 못한다라면 이때는 손절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뒤늦게 확인을 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막 떨어진다고 무조건 거기다가 내가 던지게 되거나 일괄 매도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서 또 주가가 올라오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손절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다라는 겁니다. 추세 매매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매수 가격 대비 5% 떨어지면 꼭 반드시 손절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50억을 운용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내가 매수하고 7%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손절매를 정한다라든지, 또는 반대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나는 요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꼭 정리할 거야 라는 기준을 갖는다라든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해갖고 손절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던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매매를 하면서 단순하게 이평선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지지선을 잡아야 되겠구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치들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루머와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HLB가 이러이러할 것 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 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독 기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 묵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 매매, 정보 매매, 물론 트레이딩 기술의 한 가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차트를 갖고 지지선을 기준으로 만들어 갖고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상승장이나 횡보장에서 조급함은 여러분들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타자가 모든 날라오는 공을 치려고 배트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칠 수 있는 공만 휘두릅니다. 하지만 야구 타자는요,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주가 올라가고 내일은 방산주가 올라가고 모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올라가고 이거 다 못 사갖고 내가 수익을 못 보면 어떡하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공이 날라올 때만 배트를 휘두르면 됩니다. 내가 자신도 없는데 괜히 배트를 휘둘렀다가 손실 보는 게 더 최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이 20년 동안 삼성전자만 사서 몇 억을 벌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종목 하나만 파고들기 때문에 그 종목의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올라가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종목만 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매매를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것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포드입니다.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 감정적인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결국 다스리려면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고 손절 기준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포를 극복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투자를 하면서 정말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다스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